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우리가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급등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에 따른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세워드리고 있죠. 오늘 업동개설로 생겼습니다. 6년 만에 드디어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공식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이에 따른 그 관련된 허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아침에 올라왔었고, 공식적으로 허용, 이 얘기가 나온 직후에 나오고 있는 반응을 보면서 내일 또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리고 2차전지, 대장을 중심으로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굳건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함께 2차전지, IT 소부장 등 관련된 내용들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하나하나 점검을 해볼게요. 자, 오늘 IT 소부장이 폭탄을 맞았죠. IT 소부장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도 속에서 미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AI 쪽, 그리고 이런 그 HBM을 비롯한 첨단 반도체, 양자 관련된 부분을 미국, 중국 쪽에 이제 투자하지 말아라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죠. 그와 관련돼서는 저도 채널에 이런 부분 업로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내용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이거죠. AI 등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조치, 양자 컴퓨팅, AI, 첨단 반도체 세 분야.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규 칩 발표를 했지만 급락이 나와버렸고 4%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전반적으로 기술주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국내 대표적인 IT 소부장 빠졌고 특히나 파크 시스템즈가 충격이었는데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이후 아침에 시초가 갭으로 8% 떠서 출발을 했지만 시가 고가로 만들고 마이너스 11%까지 빠지는 셀 온 뉴스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IT 소부장 투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추세선 전후까지 밀렸다가 밑꼬리 다니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아침에 흔들리는 모습 이런 부분은 좀 이어졌었고요. 다만 제가 화목한 소통이나 그리고 관련되어서 오늘 주식을 통해서도 SK 하이닉스 점검을 해드렸지만 이쪽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바텀 아웃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벌써부터 피크아웃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IT 소부장,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대로 홀딩입니다. 오히려 조정주 매수 관점 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IT 소부장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반막 기다려야 되고 돌파 나올 때까지 지금은 시간에 녹이는 과정, 녹이는 구간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 반도체다, EUV다, 그리고 HBM 관련주 기판 등등등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추세선 전후에서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추세 다시 한번 돌파 나오고 복귀 나오는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IT 서부장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앞서 파크 시스템즈 점검을 하면서 깨지는 모습을 포착했었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돌파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조정시 매수 관점이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 시간대 돌파 확인. 그리고 이 돌파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화목한 소통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간대 연결해서 그 부분 돌파 나오는 거 확인하자. 장기 평선과 기존의 전고점 돌파 이런 부분 확인하자 말씀드리고 있고요. 리오프닝 오늘의 주인공이죠. 결정적으로 중국인은 한국 단체 관광 사드 보복 이후에 6년 만에 완전 허용되었다. 단체 여행 가는 국가 78개국을 추가했는데 1, 2차 허용에 빠졌던 한, 미, 일 모두 포함이 되었다. 이번에 발표로 인해 지금 보시면 78개국 2017년 3월 사드 보복 이후에 6년 만에 완전히 풀렸다. 없던 게 새로 생길 때 우리가 대박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한국, 일본, 그리고 여기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등 다수 국가들, 그리고 독일, 폴란드, 스웨덴 등 유럽 등 지금 포함이 된 거죠. 일부 허용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2019년, 20년 들어갔었지만 20년 코로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그때 이후로는 단체 관광객 이쪽이 발길이 뚝 끊겼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시면 일부 지역에서 단체 관광이 다시 시작되면서 2018년
상하이, 장쑤성, 베이징 6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단체 관광객들이 좀 풀렸었어요.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이죠. 풀렸었고 하반기 전국적인 단체 관광객 일부 가능. 하지만 코로나 사태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이게 완전히 끊겼었죠. 그러다가 이 이후에 거의 한 3년 반 만에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6년여 만에 2017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국 단체 관광 빗장이 완전히 풀렸죠. 그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던 외인 카지노, 롯데 관광개발, 상한가까지 호텔 신라를 비롯한 면세점 이런 부분도 지금 강하게 또 올라와 버렸고 호텔 신라 17%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었던 여행 항공도 올라오긴 했지만 좀 그래도 아쉬웠던 게 여행 항공 쪽, 특히 저가 항공이나 이런 쪽 원래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음봉 나와버렸죠. 제주항공 3.6% 올라오긴 했지만 갭 상승 이후에 음봉. 결국 이거 같아요. 원래 잘하던 친구 80점, 90점 맞던 친구가 이번에 풀리면서 95점, 100점 맞으면 물론 잘한 것 자체지만 박수 쳐줄 수 있지만 원래 막 한 20점, 30점 맞던 친구가 갑자기 50점, 60점 이렇게 나와버리면 원래 내가 봤던 성적보다 2배 이상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가폭에서 피해가 컸었던 종목들, 외인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중소형 브랜드샵 이러한 종목들이 단체로 상한가 가버립니다. 딱 이러한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당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신규 접근은 일단 이게 공식화되었고 상한가 붙였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내일 지켜보면서 강한 흐름 나오게 되면 또 리오프닝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 띄우는 형태로 접근 그리고 조정 나올 때 추가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좀 판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리오프닝 하면 항상 뒤통수를 맞았다면 이제는 판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적응을 해야 되겠죠. 2차 전지는 앞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와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금양까지 추세선 지키는 상황. 이 친구들은 추세선과 전저점 이탈 전까지 홀딩 이런 식으로 볼 것 같고요. 그동안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순환매가 돌아가면요. 피해가 컸었던 외인 카지노와 면세점 이런 쪽부터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움직이는 쪽 이런 쪽이 화장품.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화장품 대형 브랜드샵 이런 부분도 있고 OEM, ODM 뭐 이런 쪽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움직이고 여행 항공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내수 의류 뭐 이런 쪽이랑 게임 쪽 이런 쪽이 같이 움직입니다. 피해가 컸었던 쪽부터 먼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20, 30점 받던 친구 5, 60점 받으면 2배 이상 증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행 항공 이런 쪽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행 항공이나 이런 쪽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일본이나 동남아 이렇게 나가면서 지금 실적 메이크업 하면서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원래 8, 90점 맞던 친구들입니다. 제주항공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 4분기에 흑턴을 했고 1분기 최대 실적, 2분기는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원래 8, 90점 맞던 친구고 이게 뭐 95점, 100점 맞는다고 시장에서 반응이 더 세게 나오진 않죠. 하지만 결국 올라오게 되면 돌아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또 다른 한 축이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랐던 어제 한 26%까지 올라왔죠. 랩지는 쉬어가지만 삼천당을 비롯한 여타 다른 종목들 어제 많이 올랐었던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엇갈리는 가운데 그래도 제가 할 길 가고 있죠. 보시면. 왜냐면 지금 리오프닝 있죠. 이쪽으로 지금 일부 쏠리면서 바이오 쪽에서 흡수했었던 부분에서 일부 리오프닝 쪽으로 좀 넘어갔잖아요. 화장품이나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이쪽도 바이오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은 그대로 이어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흐름 이어가는 상황.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의 주요 트렌드인 비만, 당뇨, 글로벌 신약 그리고 그 외 추가 모멘텀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은 꾸준히 말씀드렸었잖아요. 유한양의 오스코텍, 그리고 최고적으로 SK바이오팜, 이런 종목 올라가니까 그 API 들어가게 되는 뭐 SK팜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비만 당뇨 쪽에서는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대장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고, 모멘텀으로서는 최근에 뭐 랩지노믹스 같이 미국 시장 진출을 하면서 M&A 쪽 들어가는 쪽이나 뭐 보로노이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밑에서 뭐 삼천방제약 같은 이러한 원래 이제 그 강성 주주분들이 많은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체크를 해놓고 내가 스터디가 되어 있는 종목들 일부 또 바스켓으로 빠질 때 모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IT 소부장 리오프닝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종목들까지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내일장 뭐 살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희가 오후 12시 30분부터 화목한 소통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또한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이제 밖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한반도 관통에서 지나간다고 하죠. 태풍 피해,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장도 화이팅입니다.